이영빈 원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와, 12월 30일, 이제 12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정말 가슴이 이제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이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이게 정말 한 해가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뒤돌아보고 2021년 새해 목표를 건강으로 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코비드 보면서 아마 나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근데 또 현대인들이 워낙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 고민들을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요즘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이제 많아지시니까 네. 와서 이게 면역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네. 면역을 키우기 위해 보약이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네. 네,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네. 정말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네. 조마조마한데요. 네. 정말 면역을 어떻게 잘 키워요? 라고 하면 제가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잘 먹고 네. 잘 자고 네. 잘 싸고 이 아. 세 가지가 정말 간단한 건데 네.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맞아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돈 안 드는 보약, 네. 보약 중에 진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게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으시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잠을 못 네. 자서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또 이 수면제 드시면서도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이 맞아요. 불안감 때문에도 또 굉장히 많으셔서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약들 네. 이거 중에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이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진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전 네. 어렸을 때는 정말 보약 섭취 많이 했거든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많아요. 그쵸. 예,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를 자야지 우리가 참 잘 잤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하루에 평생을 4-5시간만 주무시고 네.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하루에 10시간을 이상 자는데도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맞아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과연 이게 어디에 맞춰야 내가 어디를 잘 잤다고 할 수 있고 네. 내가 숙면이라는 게 정말 잘 자서 푹 자는 숙면이라는 게 그런 잠의 퀄리티인데 이게 어떻게 자야지 내가 잠의 퀄리티를 잘 이룰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의문일 것 같아요. 네. 한 몇 시간,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자면 딱 좋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오. 네, 우리가 보면 네. 이 질병하고 수면 시간하고 질병 발생 상관 관계를 보면 네. 이게 또 너무 많이 자도 9시간, 10시간 잔도 질병 발병률이 높아져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잤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 못 자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쵸? 이제 네. 짧게 자면서 그다음에 깊이 자지 못하면서 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정말 가장 적정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네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낮다라는 보고가 네. 미국 수면학회 2016년 발표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정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잔 사람들의 발병률과 어떻게 보면 9시간 이상 잤을 때 발병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많이 잔다고 해서 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네. 그 활동들이 잠을 길게 잔다고 해서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나는 요새는 왜 앱으로도 내가 네. 잠의 퀄리티 몇 시간을 어떻게 자는지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아시죠? 네. 그래서 흔히 스마트폰에 보면 아마 잠자는 앱이 따로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잠을 내가 몇 시간 잤는지 보는 거는 흔하게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정말 내가 잠을 깊게 잘 자나 혹시 내가 코를 골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보시려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코 고는 사람들 꽤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한 70% 이상이 60세가 넘어가시면서는 중간중간 코 고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자기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네. 그래서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애플이 있어서 그걸 보시고 내가 아마 잠을 자는 그 퀄러티나 시간이나 그다음에 코를 고는지 아닌지 얼마나 깊이 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가 흔히요 코를 골면 정말 잠이 깊게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 잠자면서 코 고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코를 곤다는 의미 네. 자체가 우리가 보통 코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공기가 왔다 갔다 바깥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코잖아요. 네. 근데 이 코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되게 건조해지거나 요새같이 이렇게 히딩이 나오면 네. 코 안이 굉장히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 감기를 걸리면 감기가 바이러스를 어택하는 게 코 점막, 인후 점막, 네. 그다음 기관지 점막들을 공격을 해요. 네네. 그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죠. 우리 네네. 코비드 바이러스처럼 감기도 똑같은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 바이러스가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분비물이 나오면서 붓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면서 붓고 부으면서 안에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이 조금만 막히게 되면 코가 막혀버리죠. 네. 감기 걸리면 우리 코 막힘 증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가 막혀버리면 우리 코가 그냥 털만 이렇게 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다 하면서 공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코가 막히면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코를 곤다는 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갔다 왔다 가지 못하고 어디인가 막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코를 골면 아이고 많이 피곤했구나, 아이고 푹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푹 잘 때 코를 골 수밖에 없는 게 그 공간이 좁아져 있게 되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살짝 잠이 들면 잘 모르는데 푹 자버리게 되면 네.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자면서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네. 그게 보통은 우리가 렘 수면에 들어갔을 때 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깊이 잠이 들지 않고 코가 골게 되면 공기가 그렇게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네. 내가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왜 우리 피리 소리 들으면 피리가 굉장히 공기가 얕게 들어갈 때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콧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리와 같은데 피리 공간이 너무 작게 있으면 하이 피치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 공기가 넓어지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에 아주 저음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소리를 코를 곤다는 것 자체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면서도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호흡을 제대로 해줘야 산소 공급이 되는데 네. 결국은 코가 막혀서 공기가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굉장히 크게 한 번 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긴장하고 있을 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을 깊게 쉰다는 건 내 뇌에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시그널을 보내요. 나 큰 숨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때서야 나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여기 수면 앱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요거를 조금 트래킹하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누워있는다고 잔다고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앱이 캐치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해보시면 네네. 내가 어느 정도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유난히 요즘 들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그 현대인들의 좀 이렇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수면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네. 곰이랑 뱀은 파충류, 네. 양서류는 원래 이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숨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곰은 우리 인간과 같이 항온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온동물이라는 건 내가 항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고 날이 추워도.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이 겨울에 잠을 자는 이유가 먹이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해가 일단 짧아져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겨울이 되면 여름하고 틀리게 굉장히 해가 이제 여름에는 길지만 겨울에는 요새 한 4시, 5시만 돼도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물론 우리 바이오 클락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겨울에 되면 네. 그 해가 짧아지면서 잠자는 시간도 길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면 고서에 5,000년 전에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5,000년 전에도 보면 거기에 양생법이라고 하죠. 양생이라는 건 내가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데 네. 그 양성법에 보면 여름에는 아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고요. 네. 반대로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짧을 때는 잠자리에 빨리 들어가고 네. 늦게까지 잠을 오래도록 자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여름에는 오히려 늦게 자고 일찍 네. 일어나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텔레비에다가 보통 인터넷에다가 네.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많죠. 그다음에 네. 전등도 낮하고 밤하고 구분할 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밝혀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생체 바이오 리듬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인간도 겨울이나 여름에 햇볕의 길이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네. 아마 나중에 제가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새 멜라토닌 드시는 분들 꽤 많으셔서 네. 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이거 멜라토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멜라토닌이 원래 자연적으로 네. 우리가 햇볕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올 때, 아침에 해가 뜰 때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네.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시간들을 다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밤에도 전등을 켜고 자고, 맞아요. 밤에 TV 켜고 자고, 인터넷 보면서,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그 빛을 다 바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빛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질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바이오 클락 자체를 자꾸만 어그러뜨리면서 네. 나 잠 못 자요. 수면제 주세요. 멜라토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수면을 잘 못 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도 그러긴 하지만 네. 정말 이런 우리 생리 시계 자체를 자꾸 어그러뜨리면서 오는 엇박자를 자꾸 우리가 유발시켜버려요. 그렇군요. 이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잠자는 동안 아이들은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어른들도 자는 동안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잠을 못 자니 그 다음날 또 계속 피로가 쌓이고, 이게 반복이 돼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잠자는 동안에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네. 한번 보셔야, 네. 그래야 아마 내가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자는지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경희대 한의학 박사,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의 청정 한약재만을 고집하고 계시고요. 아기들에게도 안전한 한약재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경희 여성한의원은 맨하탄 32가 벤코브 호프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2-564-3200. 뉴저지 레오니아에도 오피스가 있는데요. 201-592-9800번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 잠자는 동안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키도 크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단 잠이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왜 잠이 들락말락하면서 살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비렘 수면기라고 해요. 1, 3, 4단계가 있는데 3, 4단계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깊은 잠을 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렘 수면기가 와요. 이 렘 수면기 때 뭐 하냐면 우리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는데 요때는 왜 우리가 사람들이 꿈을 꿀 때 보면 막 생각은 많이 움직여지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때를 우리가 렘 수면기라고 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가 가위 눌린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죠? 네. 가위 눌리는 게 막 나는 막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죠. 움직이고 싶은데 못하고 요때가 렘 수면기 때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요 과정을 비렘 수면기와 렘 수면기를 요렇게 잠자는 동안에 한 4-5번 정도, 많으면 4-5번, 짧게는 3-4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4번은 꾼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침에 바로 직전에 꾸는 꿈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깊은 1, 2, 3, 4단계까지 가는 깊은 수면하고 렘 수면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숙면이라고 하는 게 요 단계 수면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렇게 수면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억력을 하게 만들어줘요.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을 안 자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장기 기억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요 수면은 잠을 푹 자야지만 일어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 기억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외웠던 거 근데 그 자리에서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공부를 밤새도록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네요. 네, 이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왜 아마 초치기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네.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을 보면 왜 우리 잠을 많이 자요 하는 애들 보면 네. 거의 천재처럼 1등하고 막 이러는 애들 보면 맞아요. 잠을 되게 많이 자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왜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걸리든 건망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때 보면 옛날 기억은 하는데 네. 최근 일은 기억 못 하시는 어른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가 깊은 잠을 못 잘 때 주로 일어나고 네. 이게 뇌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될 때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는데 이 잠을 못 잘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잠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이렇게 질환들이 잘 생긴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잘 배출이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쌓이면서 뇌에 이런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잘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게 우리 노인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치매,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게 성장 호르몬이 일어나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10시 전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잠을 깊이 못 자고 늦게 자고 새벽에 요새 코비드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12시, 1시 이렇게 자는 애들 많아요. 엄마는 언제 자는지 몰라요, 애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코비드 때 저희가 보면서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체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 시기에 정말 아이들이 과체중으로 소아과 찾는 아이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정말 많아진 게 성장하면서 왜 옛날에는 애들이 성장을 하려면 배가 통통하게 나오면서 키로 찌덕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죠.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너무 과잉 칼로리예요. 우리가 키가 안 크는 원인 중에 체지방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키가 못 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우리 성장 호르몬은 뼈를 쭉쭉쭉 크게 만드는 게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이 키가 안 크고 다 이 지방을 분해하는 대로 사용이 돼요. 이 성장 호르몬. 그래서 키가 안 크거든요. 그래서 요새 정말 너무 제가 가슴을 칠 일들이 많은 때가 이렇게 지금 체중이 갑자기 10파운드 막 20파운드 느는 아이들 때문에 키가 안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연예인이 자기가 그 날씬한 이유를 잠을 많이 잔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잠을 그래서
보통 왜 우리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간호사분들, 네. 그다음에 밤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건강이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네. 아니 이게 내가 먹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못 먹거든요. 시간 네. 자체를 못 맞추다 보니까 네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데 왜 살이 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비만 때문에 저희한테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시러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생활 패턴이 늦게 자요. 그리고 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네. 하루 한 끼를 거의 밤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과체중, 비만 때문에 고생하고 네.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요게 이제 매일매일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아예 나의 생활로 박혀서 요게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다 지금 기억력 잘 못하시고 네. 기억력 자꾸 없어지면서 자꾸 까먹는 증상, 네. 건망증 많아지면서 네. 체중이 많이 늘고 네. 이런 분들 보면 지금 잠의 패턴이 이게 나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네. 네, 어른이나 청소년들도 물론 수면 부족이 있지만 특히 신생아들 있잖아요. 영아상통이라고 부르나요? 그 잠 잘 못 자고 보채는 아기들 있죠? 이 네, 아기들도 수면 부족인가요? 아이들의 수면 부족은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 신생아들은 하루에 자야 되는 시간이 22시간 이상이에요. 네. 거의 하루에 반이 넘게 그냥 자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네. 먹는 시간, 싸는 네. 시간 말고는 정말 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계속 보채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신생아 아닌 다음에는 보통 돌 지난 다음에 네. 보통은 아무리 못 자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통 그 잠 자체를 깊이 못 자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야제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제죠. 그러니까 네. 밤야자에다가 울제자를 쓰는데 네. 야제증이라는 게 보통 울고 보채고 하다 보니까 엄마도 같이 못 자고 이게 맞아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네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애들이 밤에 자면서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왜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면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걸로 네. 뚜루뚜루 말아서 이렇게 재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이 막 움직여지지 않게 손을 네. 꼭 잡아서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이게 이제 움직임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푹 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좀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못 자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네네.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정말 딱 하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는데 네. 먹고 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때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들이 왜 우리가 포뮬라 분유 주잖아요. 네. 이 분유가 나하고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엄마 젖은 괜찮은데 분유 네. 먹이는 아이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러면 왜 우유 알러지 있는 것처럼 우리 네네. 생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우리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생아 아가들도 우유가 잘 안 맞는 경우에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신생아들을 나면은 모유보다 분유를 먹었을 때 더 푹 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모유를 먹으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우리 엄마 젖꼭지에서 젖을 쭉쭉 빨아 나가야지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네. 그거와 반해서 우리 분유를 먹을 때는 그냥 만들어진 젖꼭지잖아요. 네네. 구멍이 되게 커요. 네. 그냥 가만히만 있고 힘만 조금 살짝 석션이라고 하죠. 우리 네. 보통 서킹하는 힘이 다 있는데 그것만 해도 젖이 잘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먹어져요. 네. 그러니까 엄마 젖보다 편한데 우리가 왜 모유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모유 포뮬라보다 모유에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네. 또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덜 앓고 엄마도 건강하고 네. 아기도 건강하다 보니까 모유를 많이 권하는데 네. 분유가 아무래도 훨씬 편하죠. 네.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 보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만큼의 고생한 만큼의 이득이 있긴 해요. 모유가. 그래서 아이들 좀 잘 자라고 분유를 좀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분유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아이들은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표현 자체가 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고 네. 그냥 왜 어른들은 그냥 돌지나면 다 괜찮다고 맞아요. 하지만 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를 잘 해줘야 돼야 아이들이 1차 성장기죠. 1차 성장기라는 게 만 0세에서 3세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오히려 사춘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컸거든요. 네. 1년에 크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놓쳐버리게 되면 정작 나중에 사춘기 때 크는 것도 훨씬 손해를 보겠죠. 그러네요. 아이들이 못 자서 성장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아이가 네. 못 자면 엄마도 같이 못 자서 엄마가 맞아요. 또 수면 부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엄마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통 실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아이들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순양이라고 해요. 양 덩어리예요. 네. 그러니까 양기 자체가 굉장히 많죠. 음기에 비해서 네. 양기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대사도 빠르고 굉장히 모든 게 좋다 보니까 굉장히 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신생아들은 보통 어른들보다 기본적인 메타볼, 심장 박동수, 네. 체온 이런 것들이 다 높아요. 네.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 추울까봐 똘똘똘똘 말아주고 맞아요. 전기장판에서 재우고 네. 실내 온도 뭐 75도, 80도까지 그렇죠. 올리고 따뜻하게 네. 이런 것들이 아이를 잠 못 자게 하는 또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원인인지 뭐가 문제인지 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이 어른보다 덜 복잡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업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네.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신생아 아이들은 사실 한약을 먹을 수는 없죠. 신생아들도 네. 이제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약재들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광고라는 거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아이들에게 쉽게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보통 포뮬라에다가 그러니까 포뮬라 대신 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가 있어요. 그 증류수로 만들어서 생긴 거 보면 완전히 맹물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네. 저희가 이렇게 증류 한약이라고 해서 증류수로 만든 한약을 만들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한약에는 우리가 보통 한약 모든 약재에는 기미라고 하는데 네. 기운, 에너지와 이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비가 다 약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약을 이용을 해요. 네. 심지어는 뭐 쌀, 율무, 뭐 찹쌀, 뭐 보리 이런 것도 다 약으로 저희가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약재들을 모아서 끓인 다음에 그걸 증류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죠. 이거 검사해 보면 그냥 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한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신생아들한테도. 사실 진짜 신생아들이 자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알아서 요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 뭐 실내 온도도 조정도 해주고 분유도 바꿔주고 했는데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아마 전문의한테 찾아서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아이는 요렇게 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잠을 못 자는 엄마라든지 엄마가 잠을 못 자면 또 아빠도 같이 못 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온 가족이 못 자게 되고 요게 또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면 다음 날 또 회사에 가서 힘들고 맞아요. 어른들의 수면 부족은 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네. 아마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면 또 갱년기 여성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멜라토닌이 네. 우리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네네.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햇볕이 딱 하고 이제 해가 들기 시작하고 동이 트면 네.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그럼 우리가 막 활동하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러면 세로토닌이 낮에 왜 우리 사랑의 호르몬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사랑을 하면 막 도파민이 벌렁벌렁 나오면서 네. 세로토닌이 같이 분비가 돼요. 네. 그건 우리 몸의 대사를 막 도와주고 네.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 세로토닌이 낮에 이렇게 막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면 어둑어둑해지면서 밤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요. 네. 그게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있어야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낮에
어느 정도 세로토닌이 합성이 된 그 호르몬을 바탕으로 우리가 네. 트립토판이라는 우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돼서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 뇌에 보면 송과체라는 피니알 글랜드라는 그 송과체라는 그 호르몬 네. 주머니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우리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폐화가 되죠. 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도 줄어요. 음. 그런데다가 우리가 보통 왜 그러다 보니까 멜라토닌의 양이 주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데다가 네.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왜 사춘기 애들 보면 잠 엄청 많이 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춘기 애들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잠만 자?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허리 부러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가 사춘기인데 네. 그때는 우리가 보통 여자애들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막 나오고 네. 남자애들은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막 나오면서 잠을 엄청 많이 자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갱년기가 되면 이 호르몬들이 다 줄어버려요. 아. 그렇죠. 여성 네.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도 줄고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나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도 같이 줄어버리니까 네. 우리가 이게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 줄은 호르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줄어들으니까 네. 우리 몸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막 우리 난소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요. 너 빨리 이 호르몬 나와야 돼. 에스트로겐 나와야 막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난소는 이미 다 쪼그라들었어요. 갱년기가 네. 되면서. 그러니까 얘가 박자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은 모든 호르몬이 다 피드백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빨리 분비시키려고 혈관이 다 늘어나 버려요. 확장을 해요. 네. 그럼 이 혈관이 확장하면서 얼굴도 핫플러시도 생기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땀도 식은땀도 빠직빠직 나고 네. 이게 갱년기예요. 그러면서 잠도 같이 가슴도 두근거리면서 잠을 못 그렇죠. 자는 게 네. 우리가 갱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이게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나타나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잠도 줄고 네. 이런 우울해지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화가 되고 그렇죠. 남성분들은 여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나의 기본적인 남성 여성 호르몬 자체가 줄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은 팍 줄고 조금밖에 없던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네. 굉장히 씩씩해져요. 네네. 남성분들은 이제 연속극 보면서도 우는 네, 그렇죠. 여성 그러신 분들 화가 계시죠. 되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엇박자가 되면서 갱년기 때도 불면증을 유발시켜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멜라토닌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멜라토닌이 과연 안전할까? 네. 먹어도 될까? 왜 우리 수면제 오래 복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내성도 생기고 네. 정말 못 끊을까 봐도 걱정이고 맞아요. 네. 이런 걱정이다 보니까 수면제까지 못 가고 그다음에 수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다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멜라토닌도 한국에서는 처방을 받는 약품이에요. 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오버 더 카운트로 마켓에 가면 그러니까 CVS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켓에 가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인터넷으로 오더하고 이 멜라토닌은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그쵸.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너무 네. 많이 갔는데 우리가 보통 잠을 자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이 세로토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낮에 많이 걸어 다니셔야 돼. 햇볕에서. 아. 이 햇볕이 보통 바이타민 D만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막 걸으면서 비타민 D도 만들지만 세로토닌도 많이 만드셔야 되고 네네. 우리가 보통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체가 음식에서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세로토닌, 트립토판 이거 만드는 음식이 뭐에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나, 오. 체리, 오. 왜 우리 상추 먹으면 되게 많이 졸립잖아요. 맞아요. 상추. 오. 이런 음식들도 우리 굉장히 이 트립토판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어요. 우유 먹으면 그런데, 좋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우유. 그렇죠. 따뜻한 우유 거기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고요. 네. 이 세로토닌이 제가 아까 했던 행복의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사랑을 하면 도파민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져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 수가 없으면서 네.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우울증이 되게 많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네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예, 밖에 나가서 걷게 되면 네.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거기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단 일어나셔야 돼요. 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애들이 12시, 1시, 어떤 놈들은 2시, 3시에도 그렇죠. 자요. 네. 이렇게 자면 엄마들이 안쓰러우니까 못 깨워요. 그렇죠.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서 8시, 9시에 깨우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이한테 깨우세요. 네. 정말 7시에 깨우고 8시 전에 깨워서 일어나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왜 우리 잠고문이 있어요. 네. 잠고문 중에 제일 정말 악독한 게 잠 못 자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잠을 못 자게 하면 인간은 자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엄마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나 잠 못 잔다 하더라도 낮에 보면 소파에 앉아서 오르세요. 네. 그렇죠. 이걸로 충분히 또 커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절대 낮잠 자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도 미리 그렇게 사춘기 애들한테 아마 아침에 깨우면 엄청 신경질 나고 아마 엄마하고 사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가 저녁에 이렇게 못 자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억력, 면역, 성장 이런 게 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7시에 깨울 거야. 그럼 아이는 오케이를 해요. 네. 말로는 오케이를 하지만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서 깨워야 애가 들 승질을 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깨우셔야 돼요. 네. 아침에 깨우고 네. 낮잠 자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있지 말으셔야 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자게 돼 있어요. 네. 침대에는 절대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들어가지 말으셔야 돼요. 네.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졸립다 생각이 되면 오히려 집안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잠 아까 제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못 자더라도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내가 10시, 11시, 12시까지 졸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내가 10시에는 자야 돼. 나 내일 아침에 일 나가야 돼. 이러고 10시에 누워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12시, 1시를 넘기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딱 누워서 잠이 안 온다 이러면 10분, 15분이 넘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세요. 책을 보든지 대신 TV나 영화 보지 마세요. 네. 영화 이거 1시간, 2시간짜리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새벽 2시, 3시거든요. 네. 이러시면 안 되고 책을 보거나 우리 왜 졸려온 책 보면 영어 책 보면 되게 빨리 자는데 네네네. 네, 영어 책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누워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거나 침대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내가 막 책 보다 보니까 너무 졸려워. 그럼 그때 가서 잠이 드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새벽 2시에 왜 갱년기가 되면 아마 정확하게 2시에 저는 그랬어요. 네. 갱년기 때 정말 저도 새벽 한 2시만 되면 눈이 땡그랗게 떠져요. 네. 12시에 자도 2시고 네. 10시에 잠이 들어도 2시에 새벽에 눈이 떠져요. 이러면 거의 침대에서 뒤척뒤척 거리다 새벽 한 5시쯤 잠이 들어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2시, 3시에 눈이 떠더라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고 네. 움직이세요. 요렇게 내가 잠을 지금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 네. 내가 요렇게 해서 한 3일만 되면 골아 떨어지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잠을 자꾸 보충을 해요. 네. 내가 이게 불안하니까 내일 맞아요. 일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8시, 9시까지 그냥 자버리던가 그래서 이렇게 잠을 보충을 해버리면 밤에 절대 잠을 못 주무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잠을 자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잠자는 게 우리가 보통 한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아마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침을 한번 맞아보세요. 제가 아마 우리 침 맞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맨날 숙박비 내고 가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숙면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침값이 더 좋아요? 숙박비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농담으로 네. 하시는데 침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맞으실 수 있으면 침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심화를 내리는 법, 삼침, 삼초 침 정격 이게 여러 가지 침 방법이 있는데 네.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들 더불어서 한약재도 굉장히 잠을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이 한약재가 네. 수면제하고는 틀려요. 네네. 수면제와 같은 역할은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네. 한약재가 그냥 단순하게 수면제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치료를 도와드려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렇죠. 아니면 담력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약적으로 담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네.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네. 굉장히 예민해서 뭐 걱정 하나 생기거나 뭐 집에 맞아요. 나무가 하나 쓰러지거나 네. 요새 비즈니스 너무 잘 안 되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걱정하냐고 네. 잠 못 드는데 옆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은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난히 그렇죠? 예민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소민들이나 소양인들이 주로 많이 그러신데 이런 분들은 걱정 하나만 생기면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이렇게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력도 보강해주고 네. 화도 내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섞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한약재 중에 용한육이나 백복신 뭐 이런 약재들이 네. 있어요. 이런 산조인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잠을 자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잠자는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요즘 하기는 그 동양의학, 특히 이 한의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억지로 자는 것보다는 조금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고 침술 그리고 또 우리 경희 여성한의원에서는 한국의 청정 한약재를 사용해서 약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이런 한약재를 좀 드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들한테 지금 제가 아까 신생아들한테 네. 저희들이 한약을 주다 보니까 네. 이 약재를 어른들한테도 같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이 어쨌든 중금속이나 뭐 농약제 이런 거 걱정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결을 하니까 네. 어른들도 저희들이 아마 많이 진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방송이 끝난 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12-564-3200, 212-564-3200 혹은 201-592-9800, 201-592-9800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희